후회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정말 CTO 초심자 입장에서 정말 초심자스러운 슬라이드와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뭐 편안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탄뎀 CTO라고 제목은 했는데 더블 CTO고 같은 병원에 있는 김찬현 선생님의 슈퍼바이저와 큰 도움이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 67세 남자 환자고 전형적인 CCS 클래스 2 정도, 가벼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조금 심한 운동하면 항상 똑같은 증상이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당뇨 고혈압이 있었고 2010년도와 2019년도에 스텐트를 하고 팔로우업 하면서 메디케이션을 충분히 하고 있었음에도 증상이 지속됐던 환자고요. 2010년도 동영상은 없으나 당시 서클을 컬프릿으로 보고 서클에 스텐트 2개로 스텐팅 했던 환자고, 당시부터 RCA의 타이탄 스테노시스와 디스탈 CTO가 관찰됐던 환자입니다. 2019년 11월에는 전형적인 언스테이블 심텀으로 응급실 통해서 내원했고, 당시 서클 스텐트에는 큰 문제가 없고 프록시마 LAD에 진행된 소견으로 그 LAD 오스 맞춰서 스텐팅을 시행했고요. 그 당시 RCA NGO에서는 프록시말 RCA에 알베 브랜치 나간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블런티드 팁으로 생각되는 그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었습니다. 피검사상에서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던 환자고, 체스트와 EKG 상에서도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에코에서도 그 CTO 리전을 포함한 모든 베슬 테리토리에 특별히 월모션 관찰되고 있지 않았었고요. 그 펫 CT에서 바이어빌리티를 평가했을 때도 인피리얼 쪽의 바이어빌리티는 떨어져 있지 않은 정상 바이어블한 티슈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코로너리 CT에서 보면 RCA 그 프록시말 지나서 RV 브랜치 이후에 약 한 20mm 이상 되는, 하지만 많이 칼시파이드 되어 있지 않고 소프트한 스트레이트한 CTO 리전이 있었고, 중간에 아일랜드가 있고 아일랜드 끝에 약간의 칼슘 외에는 그렇게 칼슘이 심하지 않은 두 번째 CTO 병변이 있었습니다. 환자 개인 사정상 이제 가을까지 좀 시술을 연기하다가 이번에 한 10월 달에 시술을 하게 됐고, 그 사이에 사실 이제 개인 사정으로 연기를 하면서 몇 차례 엔지오를 리뷰할 기회가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그 플랜을 짜고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약 1년 사이에 시행한 팔로업 엔지오에서 LAD 스텐트나 서크 스텐트에서는 큰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라테럴 인젝션에서 그 CT에서 관찰된 것과 같이 프록시말 RCA에서 디스탈 RCA까지 두 개의 더블 CTO 소견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일단 8프렌치 엠프란츠 레프트 1.0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가이딩 걸다가 그 프라이머리 커브 쪽이 완전히 꺾이면서 데미지를 받아서 쇼팁으로 바꿔서 8프렌치 AL1 쇼팁으로 했고, 7프렌치 XB 3.5로 레프트 쪽으로 가이딩을 하였습니다. 그 팁 펑처도 어느 정도 가능한 각도였다고 생각되고, 리전이 전반적으로 소프트했기 때문에 그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 가야 크로세이드 마이크로 카테터와 가야 세컨더 서드를 이용해서 그 패러럴 와이어 테크닉으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 처음 어느 정도 트루 루멘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방향성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한 두세 번 정도 시도를 했을 때 이미 첫 번째 CTO 리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아일랜드에 도달했을 때 계속 컨트라테랄 인젝션으로 브리칭 콜라테랄로 거꾸로 올라가는 플로우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폴스 루멘으로 가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번 더 패러럴 와이어로 시도하면서 디스탈까지 전진을 해보았지만 디스탈에서도 폴스 루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마이크로 카테터는 턴파이크 스파이럴로 체인지를 해서 전진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 경험 사실 많지 않고 워낙 리전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폴스 루멘이어서 사실 이렇게까지 전진한 것은 스팅레이를 염두에 두고 전진을 했었고요. 이 상황에서 보통 안테그레이드가 페일했을 때 이제 레트로레이드 해서 뭐 리버스 카트 같은 코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환자의 주된 레트로레이드 채널이 디스탈 서크에서 포스테리어로 넘어가는 PL로 넘어가는 이 채널과 그 다음에 LAD 에이펙스에서 PDA로 넘어가는 요 채널이 주된 채널이었고, 세탈 채널은 이 두 개가 살아 있으면서 거의 관찰되지 않아서 이 두 개의 채널은 제가 레트로그레이드로 넘어와서 두 개의 더블 CTO를 뭐 이렇게 랑데뷰 한다든지 리버스 카트 한다든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ADR 디바이스를 바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ADR 디바이스 스팅레이 카테터와 가이드와이어를 준비를 했고, 그 스팅레이 그 가이드와이어는 팁로드 12g에 그 팁 끝에 이런 펑처할 수 있는 뾰족한 게 있고요. 그 카테터는 이제 오버 더 와이어 형식으로 와이어링을 하고, 그 발룬 인플레이션 포트가 있어서 이 발룬 포트를 통해서 이 스팅레이 카테터에 발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더 와이어 통한 와이어가 들어가면 와이어 그 앞쪽 포트로 나가는 그 와이어 구멍 외에도 양 사이드로 와이어링해서 리엔트리 트라이 할 수 있는 구멍이 각 그 라디오 오파크한 마커 바로 뒤쪽에, 바로 프록시말 쪽에 그 구멍이 있고요. 일단 막상 사용해 보니 발론 프리퍼레이션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겨우 넘겼는데 발론이 안 보이면 와이어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발론을 20cc 락시린지로 에어를 최대한 빼주고 30cc 락시린지에 컨트라스트 다이를 넣어서 그냥 그 막아놨던 3웨이를 열어주면 저절로 내추럴리 끌려 들어가는 다이가 한 1cc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0.5cc 정도 발론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론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 스트링레이는 저는 거기 포스루맨으로 들어가 있는 그 가야 와이어를 통해서 집어넣고요. 그 보통 와이어를 통해서 집어넣은 상황에서 그 와이어를 빼고 이제 펑처를 하기 위한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그 두 개의 사이드 홀 중에 한쪽, 뭐 이쪽 아니면 이쪽 방향을 해서 컨트롤링을 하면서 리엔트리 펑처를 하게 되고, 뭐 스틱 앤 드라이브, 스틱 앤 스왑, 뭐 더블 블라인드 스틱 앤 스왑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리와이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턴파이크 스파이럴을 이 디스탈 엔트리로 하고자 하는 곳까지 한번 전진을 시켰다가 제거를 했고, 가야 서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야 서드에 스팅레이를 넣고, 스팅레이가 그 일반적인 턴파이크 마이크로 카테터보다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RV 브랜치 2.5 앵커 발론을 통해서 백업 서포트를 얻고, 그 서포트 하에서 스팅레이를 전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론을 한 3기압 정도, 4기압이 버스트인가 그래서 3기압 정도 발론을 하면 각도에 따라서 아레오 각도에서, 그 다음에 에레오 크라니얼 각도에서 그 발론한 것이 이렇게 90도로 보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평평해 보여서 이제 와이어 디렉션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 90도 각도를 얻을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보이는 것만큼 프리퍼레이션이 아마 완벽히 안 돼서 발론의 컨트라스트 다이가 반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생각대로 스틱 앤 스왑, 그래서 스팅레이 와이어로 스틱을 하고 그 곳으로 다른 일반적으로는 파일럿 200나 뭐 필드 XTR 가야 세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와이어를 통해서 그 스팅레이 와이어가 지나갔던 길로 다시 들어가고자 시도를 했었는데, 스팅레이 와이어는 한 3번 정도 찔렀고 이 순서대로 와이어를 사용해서 수압을 시도를 해보았지만, 스팅레이 와이어는 디스탈 컨트라트랑 인젝션을 통해서는, 그리고 와이어의 무브먼트를 봤을 때는 트루 루멘이라고 생각은 됐는데, 얘네들은 그 가야가 지나갔던 폴스 루멘으로만 자꾸 가는, 가야 서드가 지나갔던 그런 느낌이어서 이걸로는 계속 시도를 해도
뭐 여러 차례 시도를 해도 잘 되질 않아서 스틱 앤 드라이브로 시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팅레이 와이어가 디스탈 트루 루멘임을 컨트라테럴 인젝션으로 확인하고 스팅레이 와이어를 킵하고 스팅레이 카테터를 빼고 발론 트래핑으로 빼고 그 다음 턴파이크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었는데 스팅레이 와이어가 아마 세서 그런지 그 발론 앵커했던 2.5 발론이 이 카테터 안에서 발론 트래핑 하는데 뭐 바로 럽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NC 발론 2.5를 통해서 카테터 안에서 그 스팅레이 와이어를 트랩하고 마이크로 카테터 바꾸고 마이크로 카테터가 트루루멘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이어링 된 곳으로 그 2.5 NC 나와 있는 것으로 한 4기압에서 8기압 정도 프레셔로 발론을 했고 아이부스로 확인하였습니다. 디스탈 바이퍼케이션이고 디스탈 트루루멘, 그다음 디스탈의 트루루멘이면서 아마 와이어들로 인저리를 받았던 헤마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쪽 부분이 처음 타겟으로 했던 디스탈 리엔트리 포트고 아이부스에서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아마 이 정도에서 트루루멘에서 폴스 루멘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위쪽은 쭉 아이부스에서 폴스 루멘임을 관찰할 수 있고 한 여기 처음 가이아로 패러럴 와이어 했을 때 한 10mm 조금 넘게 정도는 트루루멘 와이어링이 돼서 그 위쪽으로는 트루루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텐트는 두 개 48, 38mm로 삽입을 하였고 여기 아이부스 밟은 곳이 이제 리엔트리 된 곳과 폴스에서 다시 트루로 나온 것, 이 정도 범위가 폴스 루멘 스탠팅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스탠팅 아이부스고 이쪽이 폴스 루멘 스탠팅 되면서 트루 루멘이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록시말 엣지는 4.0 NC로 한번 다듬어 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찾아보니 그 페일링 CTO에서 150 정도, 150개 케이스 정도에서 이런 리엔트리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처음 75 케이스에서는 67%에서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 75%에서는 약 한 87%에서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 퍼포레이션은 한 10% 정도 하지만 헤모다이나미컬리 아주 심각한 퍼포레이션은 없었다라는 보고도 있었고요. 롱텀하게는 한 200 케이스 정도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인 CTO가 7%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보이는 반면 이제 그 다이섹과 리엔트리에서 폴스 루멘 스탠팅한 경우에는 한 15% 정도 엔드 포인트를 보였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오래된 한 10년 된 RCS 롱 탄뎀 CTO였고 제가 볼 때는 세탈 콜라테랄이 거의 없었고 에이피컬 콜라테랄들은 좀 수심자가 하기에는 어려운 모양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DR을 준비를 했고 그 ADR을 스틱 앤 수압으로는 못하고 스틱 앤 드라이브로 했고 그 ADR 준비하는데 이제 리엔트리 존을 지키려고 처음부터 좀 노력을 했었고 디스탈 트루루멘을 확인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탈 트루루멘과 리엔트리 존 주변에 서브 인티말 헤마토마를 피하는 것을 처음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테오레디 인젝션을 하면 안 되고 또한 스팅레이 발룬의 어떤 프리퍼레이션과 포지션이 가장 중요해서 그 프리퍼레이션과 포지션과 각도가 맞으면 그 다음 와이어 펑션은 그냥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스팅레이 카테터 자체가 좀 많은 서포트가 필요한 것을 미리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CTO를 아직 초심자지만 계속 하려면 이런 안테그레이드, 레트로레이드, 리엔트리와 관련한 모든 테크닉, 새로 나오는 모든 디바이스, 이번에 턴파이크 스파이럴도 처음 알게 됐는데 처음 사용해봤지만 이런 모든 디바이스들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성 선생님 아주 발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스팅레이를 이용해서 아주 터프한 케이스,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였는데요.
이 스팅레이가 가오리라는 뜻 맞습니까? 가오리. 그렇게 가오리예요. 알고 가오리. 있습니다. 예, 가오리인데 네. 국내 소개된 게 얼마나 됐어요? 이게 얼마 아마 소개된 거는 꽤 됐나요? 아마 제가 처음 강의 들은 거는 한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2년 됐습니까? 네. 네. 이 케이스 우리 뭐 패널 선생님 퀘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지병원 최규영입니다. 네, 최경 선생님. 네. 네, 그 실은 이제 서브 인티말로 와이어가 진행이 꽤 많이 됐는데요. 혹시 그 아이부스를 조금 일찍 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이부스 보실 생각은 못 하셨는지? 처음에 스팅레이 하기 전에요. 네. 아, 제가 그렇게 해서 뭘 얻어야 될지 사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그 뭐 첫 세그먼트부터 뭐 계속 폴스 루멘이었고 제가 너무 처음 이 디바이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쨌든 무조건 인저리를 줄이고 펑처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가능한 앞쪽으로 뭔가 디바이스를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혹시 그럼 아이부스 보면은 어떤 내용을 좀 봤어야 할까요? 이야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이부스를 보고 그 폴스 루멘의 그 길이, 왜냐면 네, 가이어 세그멘트가 뭐 얼마나 세컨드, 들어갔는지, 네. 가이어 세컨드, 서드 와이어들이랑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어가지고 네. 그 프락시말 쪽에서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부스를 보면서 혹시 트루 루멘으로 진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 그러니까 해서. 그냥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네. 바로 리엔트리를 하거나 그냥 스팅레이로도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꽤 거리가 짧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분 정도 더 우리 대전 뭐 선생님. 줌으로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 혹은 유성선병원의 백주열입니다. 백주열 선생님. 네. 백주열 선생님 어디 계시죠 지금? 썬병원? 유성선병원에 있고요. 예. 네. 한 이야기하시죠.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스팅그레이를 처음에 염두를 해두고 서브인티마 와이어링을 할 때 디지털 스톰프로부터 와이어가 어느 정도 진입을 보통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와이어 사실- 넣으실 때 스팅그레이를 염두를 하고 와이어링을 하셨다고 네. 그러셨는데 사실 이제 당연히 이제 CT와 뭐 앵귤레이션만 봤을 때는 트루루맨 와이어링을 우선 목표로 했었고요. 이제 기쁜 거는 트루루맨 와이어링을 목표로 했지만 롱 CTO에서 항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 처음 서드 와이어가 폴스 루맨으로 디스탈 갔을 때 그 정도 위치가 사실 처음 제가 생각했던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어느 위치까지 갔을 때 요게 어디로 갔을 뭐 가능한 가까운 게 좋을 텐데 우리가 저 리버스 카트 하거나 이럴 때도 어느 정도 가까우면 그게 가능한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답을 드릴 만큼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패러럴 와이어 할 때 이제 와이어가 지나가는 길과 뭐 디스탈 인젝션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턴파이크로 간 게 스팅레이를 지나가게 하기 위한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턴파이크를 여기까지 넣었다가 뺀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